when you make tactics like these, you're not competing. It's not competition. It's cheating.我们敦促美方切实遵守世贸组织的规则，立即取消对华加征关税措施。 자, 무기를 동원한 전쟁만 전쟁이 아니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이른바 관세 전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이유는 뭔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현식 SBS D 콘텐츠 제작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미중 관계와 특히 중국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속 깊은 내용을 잘 전해주시는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바이든 정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특히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네요. 4배를 올린 거죠. 네. 25%였던 관세율을 100%로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4배인데 그 원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네.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우 광범위하게 매겼습니다. 네. 바이든이 들어오면 원래는 그 관세를 일부 재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하나도 내린 게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일부 저런 기술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를 크게 올린 거죠. 겁니다. 네. 그 바이든의 대중무역 정책의 특징이 좁은 마당에 대해서 네. 담벼락을 높게 친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꼭 지켜야 되는 고기술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장을 높게 쳐서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네. 나머지는 광범위한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라도 지키겠다라는 어떤 기술 품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관세를 크게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자,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책을 대단히 비판하고 또 반대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있고 바이든이 도전자였던 2019년에 네.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어이 트럼프 그 관세 올리면 그걸 중국이 낼 것 같냐. 그거 다 미국 소비자 지갑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고 다 미국 기업들이 손해보는 거다. 당신보다 아마 대학 신입생이나 마트의 계산원이 경제 더 잘할 거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었거든요. 일편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보면 트럼프식의 관세를 오히려 묻고 떠물러가 하는 식으로 네. 지금 더 강화를 한 거니까 도대체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2019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이라는 게 네. 말도 못하게 세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 아까 그 관세율이 많이 높아진 그 분야들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특별법으로서 미국 산업을 키우겠다고 지금 지원금을 미국 정부가 쏟아붓는 분야들이거든요. 근데 그 분야들이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지금 싹도 틔우기 전에 고사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뭐 더 이상 앞뒤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 일단 11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크게 의식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예, 그것도 무시를 못하고 그 사진이 준비가 돼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인상 조치를 서명하고 발표를 할 때 그 네. 뒤에 배석한 인원들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민간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이 노조 사람들입니다. 아. 민간 분야의 각 분야 노조 사람들이에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리는 방안을 서명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만 만들어주면 미국 노동자들이 중국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네. 우리 노동자들 실력 있다. 네. 뭐 그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저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저게 단지 선거를 위한 것은 아니고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산의 그 물결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것이 서구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아마 검토를 하고 준비해서 나온 정책이고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중국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 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맞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中方一贯反对违反世贸规则、单方面加征关税，将采取一切必要措施维护自身正当权益。我们敦促美方切实遵守世贸组织的规则，立即取消对华加征关税措施，只会显著推升进口商品成本，让美国企业和消费者承担更多的损失。
令美国消费者付出更大的代价。 자,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중국이?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는 또 보복 관세로 네. 같은 고율 관세를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때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관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이징에 계셔서 네.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미국 기업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네. 뭐 이런저런 정보를 요구를 하고 네.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요새는 이제 간첩법으로 걸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 무서워졌죠. 미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많고 미국 정부도 그래서 이 관세 인상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재미없다 이런 그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말은 저렇게 험하게 했지만 당장은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의 룰대로 수출을 늘리는 게 우선이지 그렇죠. 싸움하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현재 상황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출은 계속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이 중국 상품에 영향력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인상하지는 않았을 테고 네. 실제로 이 중국산 제품에 강력한 제동을 걸게 된 이유가 좀 깊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그 중국이 그냥 경쟁력만 가지고 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깊게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이런 그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치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 그렇죠. 중국이 부정행위를 해서 지금 미국 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미국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미국 기업의 기술을 해킹으로 빼낸다든가 또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빼간다든가 뭐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밀어넣어서 중국 상품을 싸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네. 이게 스포츠로 따지면 지금 무규칙 이종 격투기로 지금 중국이 덤빈다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그러면 그거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복싱룰에서도 한 손을 묶고 싸우라고 하면 중국이랑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맞을 수밖에 최소한 없다. 관세는 내놓고 네. 그렇게라도 해야 미국 산업을 지킬 수 있다. 이제 이게 미국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넘쳐나는 생산력으로 그 많은 물건을 싼 값으로 만들어서 세계 시장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것. 네.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물가 인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이게 그 트렌드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로라도 일단 막지 않으면 그 각국의 산업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의 이른바 이 공공 채널, 홈쇼핑 채널들, 그러니까 알리, 테무, 뭐 쉬인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엄청 싼 물건을 공급해서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이런 맥락이군요. 전 세계가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 경제가 지금 작년 올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공장들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게 중국 내에서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지금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테무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싼 소비 품목들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그 파괴하다시피 하고 있는 싸도 너무 싸더라고요. 예, 네. 최근 그 미국이 이제 관세를 때린 거는 중국산 제품 중에서 기술과 어떤 사양이 좀 높은 그 윗단에 있는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수출품의 품질에도 좀 변화가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지금도 이제 중국산 그러면 싸구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중국 제품의 경쟁력은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건 아마 중국산 제품을 사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중국산이 이렇게 좋아졌어? 하는 네. 느낌. 근데 그게 사실은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똑같이 거쳐온 과정이거든요. 일본도 60년대, 우리도 8, 90년대에는 싸구려 물건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술력이 올라오니까 미국 상품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갖게 된 건데 중국은 그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죠. 네. 물량이 훨씬 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신질 생산력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예,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 뭐 우리말 단어로는 약간 좀 어색하기도 네. 한데 새로울 신, 네. 그다음에 이제 양과 질할 때 그 질, 네. 퀄리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뉴 퀄리티 프로덕티브 포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작년 9월에 지방 순시할 때 이 표현을 처음 썼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원활치가 않고 뭐 부동산 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데 이걸
공급 사이드에 기술을 발전시켜서 뚫어보자. 품질을 높여서? 예, 품질을 높이고 기술을 높여서 뚫어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쓴 얘기고 네. 그 이후로 특히 이제 올해는 중국에서 나오는 각종 경제 정책 관련 회의나 문건에서 전부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첨단 기술, 고효율, 고품질의 특성을 보이는 선진적인 생산력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한다는데 품목으로 보면 이번에 딱 그 미국이 관세를 그 강하게 때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중국이 국가적으로 힘을 실어서 물건들을 생산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이쪽 그 업종에 걸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기술을 올려서 수출할 때하고 중국은 그 속도가 더 빠르고 물량이 또 엄청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가 중국의 이런 신지 생산력을 좀 무서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어요. 그렇죠. 이게 웬만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필요한 양의 2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네.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워낙 중국의 전기차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공장 가동률이 80%는 나와야 되는데 네. 중국 전기차 공장의 평균 지금 가동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공장이 돌아가게 하고 회사가 안 망하려면 싼 값으로 해외에 수출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은 죽어나는 거죠. 이 전기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테슬라를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죠. 네. BYD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BYD가 이겼다가 네. 올해 1분기에는 또 테슬라가 조금 많아지고 했다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매출 경쟁도 중요하지만 저게 이제 그 중국의 다양한 업체들과 싸움을 하면서 테슬라는 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게 네. 아마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차종들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그렇게 자동차 산업적인 경쟁보다는 네. 테슬라를 AI 업체로 포장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그 테슬라가 중국 차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이제 해외의 자동차 시장 전문 기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번에는 꼭 자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이슈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는 이게 안보구나. 제조업 이퀄 안보 이슈구나라는 생각들을 미국의 정치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 지도자급 인사들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계기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뒤에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무기를 대주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여러 가지 상품을 수출하면 그걸 러시아가 변형을 해서 지금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물량으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미국이 보면서 만약에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충돌이 벌어져서 미중 간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중국이 쏟아내는 군함과 미사일을 미국이 과연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따져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방위 산업을 위한 제조업이라는 거는 그것만 따로 띄어서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 제조업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내부를 보니까 너무 지금 빈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조금을 줘서라도 키워야 되겠고 그걸 효과를 보려면 중국 상품이 밀려 들어오는 거를 무리를 해서라도 차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은 공장을 짓더라도 중국 같은 데 짓지 말고 미국 안에다 져라. 이렇게 강요를 사실상 강요를 강요를 하고 거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그 일반적인 해외 투자로 물건을 만들어서 들여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줬는데 그걸 받은 회사들은 너희들은 최소한 그래도 중국에서 물건 만들면 안 돼. 라는 식의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지나 러몬도 그 상무장관이 네. 이제 미국에서 그런 공급망을 육성하는 정책의 담당이에요.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망을 미국 전역에 깔아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광섬유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물건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미국 기업들이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케이블이나 통신 장비 같은 걸 좀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상무장관이 안 돼를 한 겁니다. 지원금 받았으면 그거는 곤란하다. 근데 이런 경향이 앞으로 점점 심해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네.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중 사이의 관세 전쟁, 우리나라도 좀 입장이 좀 남차게 됐는데요. 관련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 비아디의 소형 전기차 시걸입니다. 제일 저렴한 모델 가격은 $10,000 이하, 우리 돈 1,300만 원에 불과해 미국 테슬라 모델 3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관세 확대 조치가 이런 중국의 전기차 상륙을 막으려는 목적인 만큼 일단 우리 완성차 업계에 불리할 건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미국 내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못 미쳐 큰 반사이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주요 광물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제조나 배터리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세 전쟁이 확산하고 갈등이 고조될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그동안 헐값에 자국 재고품을 수출해온 중국이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공략하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자,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 미국의 안보 논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미국 공장을 짓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나 무슨 뭐 이런 걸 위해서 일부 기술을 중국에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여지가 점점 줄어들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그 미국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물량을 유럽, 남미,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또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상품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기자, 미국이 중국 제품들에 높은 관세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최근 두 나라 무역 갈등이 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됐죠. 네. 우리에게도 앞으로 좀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결정에 관련된 뉴스들을 다른 데서도 여기저기서 보고 계실 테니까 오늘은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이번 고율 관세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한 가정집 정원부터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집 주변에 울타리를 쳤는데 별로 예쁘지는 않죠.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가정집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달에 실었던 사진인데요.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올리지 않고 저렇게 울타리로 만들면 당연히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저렴하단 겁니다. 발전량 기준으로 와트당 우리 돈 14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여 년 전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불러서 지붕에 설치하는 건 비싸니까 그냥 내가 중국산 패널을 사다가 울타리를 만들면 보통 울타리 만드는 것보다도 싸고 태양광 에너지도 약간은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싸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올해 중국이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은 전 세계 수요의 3배 정도 될 걸로 국제에너지기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쓰는 태양광 패널의 97%가 중국산입니다. 유럽 업체들 이미 포기했거나 망했거나 망하기 직전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잇따라 태양광 사업에 착수했다가 줄줄이 철수한 바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태양전지와 패널 수출의 98.5%가 미국으로 간다. 보호무역으로 중국산 제품을 막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태양광 사업의 대표 주자인 한화큐셀마저 지난 연말에 결국 우리나라 공장 문을 닫고 미국에서 대규모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지난달에 중국을 방문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은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언급한 중국의 이른바 과잉 수출 상황이고요. 미국은 여기에 더 강력한 보호무역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 관세 조치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거점을 많이 옮겼잖아요. 네, 미국은 이번 관세 정책에 앞서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의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어도 미국으로 와야 준다. 중국과의 생산 연결고리를 끊으면 준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잇따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산 제품에는 관세를 더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살펴본 태양광,
중국산 태양전지에 붙던 기존 관세 25%를 50%로 올립니다. 미국은 그동안에도 중국산을 막아왔기 때문에 중국 수출량의 0.1%만 미국으로 간다는 게 로이터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무역 장벽을 더 두텁게 세워서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이 유럽이나 우리나라처럼 타격받기 전에 자른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도 미국에 오면 그 우산 아래 있게 해준다면서요. 오늘은 중국의 저가 공세가 압도적인 시장 독점으로 이어진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태양광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전기차, 반도체 모두 비슷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품목들, 태양전지,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 또 여기 들어가는 광물들 모두 기술 제조업 품목들입니다.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기도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득을 본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산 반도체나 배터리 대신에 한국산 수입을 늘렸다는 거죠. 실제로 대미 수출이 최근에 대중 수출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미국 보호무역의 득을 보려면 점점 더 우리 생산 거점이, 우리 일자리가 미국으로 옮겨가야 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의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는 건 각오해야 합니다. 중국을 배제하기 힘든 원료나 부품 조달에 있어선 어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이번 미중 무역 갈등 2라운드,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고 계속 줄타기 하면서 최대한 우리에게 이로운 환경을 모색해 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